한국의 정치와 언론의 관계라면 너무 큰 담론이긴 한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해 본 바가 혹시 있으신지요? 이게 그 랩독이냐, 그러니까 애완견이냐, 또는 탐지견이냐, 또는 파수견. 뭐 경비견이냐 이런 논쟁은 너무 고급스러운 논쟁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보면 기성 언론은 보수 정부와 가깝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진보 정부가 쓰면 날카롭고 비판적 질이 살아있고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대드는 법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진보 정부가 있을 때는 언론에 대해서 요만한 말로 하는 비판만 나와도 그냥 일시에 걸기해서 투쟁하지만 보수 정부 쪽에서는 뭐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막 과태료 매기고 막 온갖 걸 다 해도 내 문제만 아니면 별로 나서서 크게 가끔 성명 뭐 이렇게 순한 거 한두 개 내고 그 정도가 전부 아니냐. 그래서 네. 저는 우리 기성 언론은 기득권 체제의 일부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식하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크게 화낼 일이 없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닌가요? 반박보다는 그냥 뭐 제 말씀 드리겠는데 뒤집어서 정권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처럼 언론이 굉장히 힘든 때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이후로 굉장히 기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구속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판 기사를 전부 싸잡아서 징계하고 정치인들이 비판하고 하는 것도 유례가 없고 실제로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이 정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극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언론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뭐 당연하지라고 그냥 넘길 일인가. 이게 그리고 과연 기자들만의 일인가. 기자들의 밥벌이의 문제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언론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이 싸우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해줘요? 아니 당사자들이 싸우지 않다니요. 기자들이 안 싸우잖아요. 지금 누가 싸워요? 그러니까 개별 기자들이 싸우는 거지. 언론이 총체적으로 이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안 싸우잖아요. 당사자들이 안 싸우는데 누가 옆에서 거들어줄 수가 있어요? 언론은 항상 늘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판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문제되는 기사를 비판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면 좋죠. 표적 찍기라고 또 제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놔두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좌절감이 크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개인의 좌절감을 그래서 언론을 다 망하게 하는 길에 한 돌을 하나 더 얹으시면 안 되죠. 근데 유 작가님께서 뭐 누구 비판에 그렇게 뭐 겁내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언론을 비판하는 건 겁나더라고요. 딴 데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오늘 내내 하신 많이 하셨으면서 무슨 갑자기 뭐가 겁이 나세요. 여태까지 하셔놓고. 그래서 제가 언론 이렇게 말을 하지 어느 신문, 어느 방송의 어느 기자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원래 현실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고. 진실을 보도하는 건 늘 불편한 겁니다. 언론과의 관계는 늘 그래요.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게 제가 기억하는 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예요. Good afternoon, everybody. Made us think about how we are doing what we do and whether or not we're able to deliver on what's been requested. You're not supposed to be sycophants. You're supposed to be skeptics. You're supposed to ask me tough questions. I want to thank you all for your extraordinary service to our democracy, and with that, I will take some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Press Corps. Good luck.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참 불편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권력과 언론의 본질이다. 여러분은 아첨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불편한 질문을 해야 된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너무 훌륭한 대통령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질문하는 기자들이 부럽더라고요. 정말 싫어하건 뭐 하건 간에 대놓고 질문을 퍼부어대는 그것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바마는 별로 멋지지 않아요. 그 정도 입에 발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정치인은. 할 수 있는 말을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애완견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애완견이 검찰의 애완견이어서 비판한 거예요? 내 애완견이 아니라고 비판한 거 아닌가요? 나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면은 비판을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정치인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언론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라고 말하는 정치인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이 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얘기를 한 거는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당사자로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언론을 해치지 않아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언론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적으로 취급해요. 언론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에서 정확히 비판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것이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낫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네. 것이고 비판했다고 해서 적으로 삼으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판하면 적으로 삼습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에 계시면 잘 몰라요. 언론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언론이 공포감을 주는 권력기관이에요. 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과 또는 수용자들과 저널리스트의 이 정서적인 거리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점을 언론인들이 좀 땅으로 내려와서 한번 체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이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로 언론 안에만 30년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보고 타당합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 한국일보는 저 비판하셔도 적으로 삼지 않으니까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김의원 논설위원 이래도 되나 이런 거 하나 할까요? 아시죠? 그럼 저는 또 팩트로 반박을 하겠죠. 이거 틀렸는데요? 막 이러면서.